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덜미가 뜨거워지고 주먹을 꽉 쥔 손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들을 그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끓는다,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같은 말들을요. 하지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알려드리려는 사실은 이 표현들이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정말로 측정 가능할 만큼 명확하게 천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최신 열화상 촬영 기술을 통해 아주 정밀하게 지도로 그려질 만큼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감정은 아주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그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핀란드의 연구자 라우리 눈맨마 연구팀이 발표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연구팀은 수백 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야기와 영상, 표정 사진을 보여준 뒤 그 순간 자신의 몸 어느 부위에서 감각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지를 직접 몸의 실루엣 위에 색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정 부위가 더 활성화된다고 느끼면 따뜻한 색으로, 덜 활성화된다고 느끼면 차가운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통합한 결과 연구팀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감정마다 몸에서 느껴지는 활성화 패턴이 아주 뚜렷하고 일관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신체 감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감정과 신체 감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분노를 느낄 때 거의 예외 없이 가슴 상부와 얼굴, 그리고 양팔 부위에서 강렬한 활성화, 감각을 보고했습니다. 이 패턴은 문화권이나 개인차와 상관없이 아주 일관되게 반복되었는데, 이는 분노라는 감정이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신체적 패턴을 동반하는 생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맨마 연구팀을 비롯한 여러 후속 연구자들은 이렇게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보고한 신체 감각 패턴이 실제로 객관적인 생리적 변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고에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사람의 몸에서 방출되는 저고해선을 감지해서 피부 표면의 온도 분포를 아주 정밀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병원에서 염증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진단할 때도 종종 사용되는 이 기술을 연구자들은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시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는 참가자들의 얼굴, 특히 이마와 뺨, 그리고 목 부위에서 피부 표면 온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명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 온도 상승이 코 주변 부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 몸이 분노라는 감정에 반응할 때 단순히 온몸이 무작위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혈류 재분배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현상이 실제로 어떤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 온도는 그 부위로 흘러 들어가는 혈액의 양에 크게 좌우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열을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로 혈류가 많이 몰리면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신경계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뇌의 시상하부는 즉각적으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 곳곳에 분포된 혈관의 근육층에 신호를 보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혈류의 흐름을 재배치합니다. 분노 상태에서는 얼굴과 목, 상체 부위로 향하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부위로 더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관찰한 것처럼 그 부위의 온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던 아주 오래된 생존 반응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싸움에 대비해서 근육으로 향하는 혈류를 늘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몸 전체의 대사 활동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체표면의 온도까지 함께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온도 상승은 단순히 혈류의 재배치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 상태에서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 전체의 대사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사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곧 세포 수준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열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라는 감정은 혈류의 재분배라는 물리적인 경로와 호르몬 분비를 통한 대사율 증가라는 화학적인 경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실제로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발견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라는 것을 단순히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자의적인 기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표현하는 언어 표현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한국어의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영어의 보일링 위드 레이지, 하쉐디드 같은 표현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열과 관련된 분노 표현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권에서 놀랍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언어가 완전히 갈라지기 훨씬 이전부터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 몸에서 실제로 열감을 느껴왔고, 그 공통된 신체적 경험이 언어라는 형태로 굳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사한 표현들로 남아있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쩌면 순수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겪는 생리적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체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열화상 카메라로 명확하게 포착될 만큼 실질적인 천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을 핀란드의 신체 감정 지도 연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다른 감정들과 비교했을 때 분노가 왜 특별히 독특한 열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신체적 반응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멤마 연구팀의 신체 감정 지도 연구가 밝혀낸 다른 감정들의 패턴과 분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몸 전체에 걸쳐 고르게 퍼지는 온기를 보고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슬픔을 느낄 때는 팔다리 부위의 활성화 감각이 오히려 감소하는, 즉 몸이 차갑게 가라앉는 듯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가슴 부위의 활성화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팔다리 쪽으로는 오히려 활성화가 줄어드는, 마치 몸이 움츠러드는 듯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분노의 독특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노는 행복처럼 온몸이 고르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부위, 즉 상체와 얼굴, 팔에 집중적으로 열이 몰리는 아주 국소적이고 강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두려움처럼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과 가슴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거나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본 진화적 배경, 즉 분노가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신체적 준비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줍니다. 이제 이 신체적 열감이 실제로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 분야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단순히 뇌 속에서만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물리적 감각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이 온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음료가 담긴 컵이나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을 잠시 들고 있게 한 뒤 낯선 사람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따뜻한 컵을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그 낯선 사람을 더 따뜻하고 관대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차가운 컵을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 몸이 느끼는 아주 사소한 물리적 온도 감각조차 우리의 사회적 판단이라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을 분노라는 감정에 적용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함의가 도출됩니다. 만약 몸의 온도 감각이 우리의 판단과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분노로 인해 실제로 상승한 얼굴과 상체의 천은 단순히 그 감정의 부수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 상태 자체를 더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화가 나면 몸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몸이 다시 뇌에 나는 지금 위협적이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신호를 강화해서 보내면서 분노라는 감정이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는 왜 화가 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생리학적 설명 하나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신체적 열감이 분노를 증폭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반대로 이 열감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와 임상 관찰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벗어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거나 시원한 공기를 쐬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이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조언을 그저 심리적인 위안이나 주의 분산 효과 정도로 이해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 패턴과 신체화된 인지 이론을 종합해 보면 이 조언에는 아주 구체적인 생리학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얼굴과 목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행위가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그 결과 분노라는 감정 상태 자체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만성적인 분노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 심혈관계 연구에서 만성적으로 분노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커니즘은 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혈관의 급격한 수축과 확장, 그리고 그때마다 대량으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발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반복될 경우 혈관벽에 누적되는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열감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흥미로운 신체적 신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심혈관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분노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 신체적 열감은 단순한 부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생리학적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재배치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실제로 피부 온도를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몸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과 신체가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아주 정교한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가 만들어내는 신체적 열감의 정체와 이 열감이 다른 감정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 신체화된 인지가 우리의 판단과 장기적인 건강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발견을 언어와 문화라는 훨씬 더 넓은 무대로 확장해서 왜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분노를 열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해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더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라는 창을 통해 이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아주 구체적인 신체 감각이나 물리적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해 왔습니다. 이것을 개념적 은유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은유는 단순히 문학적인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을 열과 연결짓는 이 은유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강력한 사례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어학 연구에서 서로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거의 교류가 없었던 언어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열이나 불, 끓어오름과 연결짓는 표현이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표현들이 어느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파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자신의 몸이 실제로 느끼는 감각을 바탕으로 아주 비슷한 언어적 표현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부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언어 표현들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우연한 비유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신체 경험이 언어라는 형태로 굳어진 아주 오래되고 정직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 언어적 은유가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감정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 언어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적 틀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그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방식에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폭발이나 끓어오름이라는 은유로 이해하는 것은 그 감정을 마치 저절로 강해지고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 앞에서 스스로를 더 무력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연구 영역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며 언어가 감정 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정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신체와 마음과 언어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 분노라는 감정이 결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교감신경계를 통한 혈류의 재배치, 호르몬 분비를 통한 대사율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천 변화를 동반하는 아주 구체적인 전신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 변화는 다시 우리의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가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에까지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과 몸을 서로 분리된 두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감정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천이나 혈류 같은 것은 순전히 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서로 별개의 현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화상 카메라 연구는 이 두 영역이 사실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느낌은 결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여러분의 손을 뜨겁게 달구고 여러분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드는 온몸에 걸친 하나의 통합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실용적인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만약 감정이 순수하게 마음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오직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 감정을 조절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토록 깊이 몸과 얽혀 있다면 몸을 통한 개입,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굴에 열을 식히거나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가라앉히는 것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신체적 접근 역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똑같이 중요하고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는 대신 몸이라는 아주 강력한 협력자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지는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의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다듬어진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생리적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몸의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뜨거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는 하나의 생리적 파도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열기 한가운데서도 조금 더 침착하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